인텔의 매출이 PC 시장에서 주저앉는 순간 PC 시장은 더 이상 이제 헤게모니를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더 커요. 아예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면 AMD 매출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시장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지니까. 네,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KBC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PC 업계에서 가장 실적 발표에 가장 민감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인텔하고 AMD.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인텔은 추락하고 AMD는 갑자기 또 좋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이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세진편 올라갔을 때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거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인텔 주가가 폭락했고 그 뒤에 IDF도 취소한다고 얘기했고 정리해고도 나왔고 인원 감축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더 주가가 폭락했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그 외 이야기는 또 안 나와요. 그쵸, 보여지는 것만 말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한 숟갈을 얹을 만큼 뭐 실력이나 뭐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제는 AMD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정말 그런 건지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PC 시장의 관점에서 인텔과 AMD의 이번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품과 PC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하고 AMD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걸 약간 축약을 해드릴게요. 인텔은 지난 24년 2분기 실적 매출로 128억 달러, 영업이익으로 마이너스 16억 달러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하셨고 배당 금지, IDF 행사 취소,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대폭났겠죠, 이것 때문에. 반면에 이제 AMD는 매출이 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6억 9천만 달러. 이게 이제 인텔하고 대비해서 되게 크게 차이나 보이게 된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은 영업이익 적자, 네. AMD는 영업이익 흑자. 네. 그리고 AMD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랐고 인텔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확 대비돼 보이잖아요. 그 등락폭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 문제와 결합해서 이제 인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AMD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인텔 실적 관련된 기사를 쓴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작년 동일 EQ 데이터, 그다음에 지난 분기 데이터 딱 그렇게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눈에 보이려면 시리얼 데이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네, 시간 순서대로 시리얼 데이터를 좀 봐야 돼서 23년 3Q부터 24년 4Q, 24년 1Q, 24년 2Q 이렇게 네 분기의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로 한번 네. 데스크탑과 노트북 CPU 관련된 매출 먼저 한번 보죠. 네네네. 인텔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CPU를 담당하는 부서는 CCG예요. 네.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근데 요 분야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아크, 그다음에 그런 관련 분야가 여기에 여기에 다 해당되거든요. 모여있구나. 네, 23년 3Q에 79억 달러였어요. 네. 매출이. 네. 23년 4Q는 88억 달러고요. 24년 1Q 다시 75억 달러. 그쵸. 그다음에 24년 2Q 이번에 발표한 게 7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3년 4Q에 잠깐 튀었긴 했지만 네네네. 변화가 없어요. 그러게요. 70억대인 건 비슷하네요. 네, 70억대에서 네. 멈춰 있어요. 네. PC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은 더 이상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21년 데이터를 한번 다시 봤더니 21년 EQ의 CCG 매출이 거의 100억 달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한 20% 높은. 그쵸. 한참 높긴 예, 하네요. 20% 예. 정도 높아요. 21년 EQ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아, 그쵸. 이 정도가 PC 시장의 일반적인 매출이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죠. 하락은 없었지만 상승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AMD를 한번 볼게요. AMD는 클라이언트, 게이밍, 인베디드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CPU, 그다음에 게이밍은 GPU 쪽. GPU 쪽, 네. 네, 라데온 사업부. 네, 그쵸. 네. 그다음에 인베디드는 라이젠 인베디드.
노트북 CPU도 클라이언트에 들어가요. 아, 클라이언트와 인베디드 게이밍을 다 합쳐야 CCG하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회사별로 조금씩 구분이 다르다 보니까 요 세 개를 합친 데이터를 보면 AMD가 23년 3Q에 42억 달러, 네. 23년 4Q에 38억 달러, 그 다음에 24년 1Q에 31억 달러, 24년 2Q에 30억 달러. 인텔에 딱 거의 반토막이네요. 반도 안 되긴 하나. 반이 안 되죠. 네, 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PC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AMD와 인텔의 회사의 규모 차이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확 나네요. 예. 예, 인텔의 50%가 안 되죠. 네. 예. 근데 거기다가 계속 줄고 있어. 그러네요. 같이 하락세긴 같이 네. 하락세네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하고는 좀 다르죠. 그쵸. 말 나오는 거는 AMD는 계속 매출이 상승하는 느낌인데. 올라가는 것처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왜 줄었는지를 한번 보죠. 그쵸. 한번. 클라이언트 CPU 매출은 23년 3Q에 14억 달러, 23년 4Q도 14억 달러, 24년 1Q 13억 달러, 24년 2Q 다시 14억 달러.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인텔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게이밍 볼까요? 게이밍이 와. 23년 3Q에 15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23년 4Q에는 이게 13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24년 1Q가 되면요. 9억 달러요. 10억 달러도 못 갔네요. 네, 10억 달러가 안 돼요. 그리고 24년 2Q가 되면요. 와. 6억 달러가 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반 토막 났네. 네, 그러니까 작년 Q3에 비해서 네. 올해 게이밍 매출은 반 토막.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시체말로 작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데이터는 뉴스에서는 얘기 안 해요. 아.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야는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왜냐하면 PC 시장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의 더 이상 선망리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여기잖아요. 그쵸. 반타작도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쵸.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라데온 지금 비상이겠는데. 라데온이 비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갖고 갔냐는 거죠. 결국 나머지 남은 건 엔비디아밖에 없네요. 엔비디아가 갖고 간 거잖아요. 그쵸. 예. 또 인베디드도 볼까요? 인베디드가 12억 달러. 네. 23년 3Q에, 그다음에 23년 4Q에 10억 달러. 24년 1Q에 8억 달러. 24년 2Q에 역시 8억 달러. Q3에 비해서는 예. 많이 내려가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AMD의 PC 매출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안 좋다. CPU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라데온은 작살났고 인베디드 프로세서 콘솔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인베디드에? 제 생각에는 콘솔도 인베디드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인텔의 PC 매출은 23년 3Q부터 24년 2Q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네. AMD의 PC 매출, 클라이언트, 게이밍, 인베디드 사업 분야는 대폭 폭락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PC 매출에서 AMD는 오히려 인텔보다 우울했다. 아. 1년 동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요즘에 떠오르는 분야는 또 AI, 뭐 서버 이런 쪽에서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쪽 분야 매출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기는? 23년 3Q의 인텔은 38억 달러예요. 네. 23년 4Q 40억 달러. 24년 1Q 30억 달러. 24년 2Q 30억 달러. 작살난 게 맞는 건가, 이게? 그렇죠. 왜냐면 3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AI 시장이나 서버 시장, 데이터 센터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인가요? 정체하는 시장인가요? 촉망받는 성장하는 시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들을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장에서 남들은 지금 시장이 커지는데 니넨 뭐 하고 있니?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AMD를 한번 볼까요? 네. AMD는 23년 Q3에 16억 달러였거든요. 네네. 23년 Q4 22억 달러. 오. 24년 1Q 23억 달러. 24년 2Q 28억 달러. 와우. 1년 만에 2배가 뛰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인텔은 오히려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AMD가 주가가 오르고 인텔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요 분야구나. 이 분야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품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우리가 직접 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없어요. 네, 우리 집에는 없어요. 참 좋은 편이네요. 우리 집에 없다는 게. 예, 딱 와닿았어요. 예, 어쨌든. 인텔 파운드리 얘기가 네.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떤가요? 네, 여기도 한번 볼게요. 23년 3Q에 인텔 파운드리 매출은 38억 달러예요. 24년 4Q 40억 달러. 24년 1Q 44억 달러. 24년 2Q 43억 달러. 작년에 비해서 오르긴 했네요. 오르긴 했는데 TSMC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도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잖아 라는 얘기에서 답을 못 주고 있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게 적자가 났다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아, 이랬는데 적자 났다. 네, 적자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적자거든요. 지금 인텔 파운드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죠. 이것도 여기 한몫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굳이 떼어내가지고 파운드리 열심히 하겠다며 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열심히 한 결과가 겨우 5억 달러 매출 성장한 거야? 거기 영업 적자?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정말 열심히 한 거 맞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번 분기에서 38억, 40억, 44억이니까 50억은 나왔어야 돼요. 그쵸. 예. 그런데 거꾸로 지금 1Q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출이 나온 원인은 뭔가요? PC 쪽은 성장 가능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더 그렇죠. 이상.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뺄게요. 네네. 서버와 AI 시장에서 왜 인텔은 박살이 났고 AMD는 성장했는가 이제 그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텔을 먼저 보면 저는 항상 단순하게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또 사파이어 레피즈예요. 또 미뤄졌던 네, 사파이어 레피즈가 부진했다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안 팔렸구나. 많이 안 팔렸다는 게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우디2. 가우디2가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 아, 가우디2는 왜 매출이 안 나왔을까요? 못 팔았나요, 그냥? 못 팔았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가 중국 문제예요. 중국으로 못 파나요? 설마? 중국에 금지당했잖아요. 아. 지난 4090D 때. 네네네네. 그때 가우디2랑 MI300X도 같이 금지당했어요. H백을 그렇죠. 금지가 당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개체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우디2를 중국에서 많이 샀어요. 이건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AMD MI300X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가 네이버와 인텔의 그 가우디2 협업 뉴스 보신 적 있죠? 국내만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월드와이드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이버만한 급에서 가우디2를 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외에는 아무도 가우디2를 채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급의 회사에서 AI 가속기 관련된 시장 점유율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MS하고 구글하고 그런 메이저 대형 클라우드 사업 회사들 이제 CPU 점유율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AMD는 그때 3%인가가 나왔었어요. MS에서. 근데 인텔은 1% 안에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사파이어 레피즈. 네. 사파이어 레피즈가 원래 21년에 출시할 거였다가 출시가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1년가량 연기됐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해서 딱 내놨는데 그때 동시기에 출시한 제품이 AMD 에픽이었죠. 네네. 에픽과 사파이어 레피 점유율이 거의 7대 3, 6.5대 3.5까지 왔다는 거를 한번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2023년에 에픽 매출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점유율이. 네네네. 그러니까 뺏긴 만큼 떨어진 거죠. 그걸 거기는 CPU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1000만 원도 그쵸, 넘어가요. 1000만 원 정도 넘는 네.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즈의 출시 연기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운드리인가요?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네네. 대표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MS의 다음 AI 칩을 인텔에서 찍겠다. 근데 그거는 24년 연말 가야 돼요. 그렇겠죠. 올해 연말에 18A 공정을 가지고 돌린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이익은 안 나오고 공장은 잔뜩 찍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돈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더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고용 이제 줄이고 IDF 같은 것도 취소하고 이제 비용을 줄이는 면으로 가는 거고,
주가는 폭락하는 거고. 더 웅크려야 되는 네, 상황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25년, 26년 가야 되거든요.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어요. 지금 그 와중에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PC 시장의 성장세가 멈추고 AI 시장과 서버 시장 매출도 정체된 상황에서 파운드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은 앞으로 더 들어갈 예정 그리고 앞으로 더 벌 돈은 없을 예정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AMD는 어땠나요, 이게? AMD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에픽. 에픽이 작년에 점유율 15%에서 거의 25%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2배가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14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2배가 뛴 거예요. 에픽 점유율이 올랐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는 한 방을 먹였어요, AMD가. 그리고 두 번째로 MI300X. 데이터 센터 점유율에서 3%에서 5% 정도 나오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고, MS가 현재 클라우드에서 MI300X를 쓰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이미 나왔거든요. 네. 기존에는 없다가 새롭게 시장이 개척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픽의 성장과 MI300의 신규 매출이 딱 더해지니까 바로 14억 달러에서 28억 2배가 빵 하고 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존 14억 달러는 23년 3Q 14억 달러는 그거는 에픽 매출이고 이번에 28억 달러에서는 14억 만큼 올랐잖아요. 네네. 14억에서 28억이 네네. 됐으니까 이 14억 달러에서 10억 정도는 에픽, 4억 달러 정도는 MI300X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예. 근데 그게 점유율 올라간 걸 보면은 그게 얼추 맞아요. 예. 이게 물론 이제 더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공개 안 하니까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안 좋아요. 아, 3Q, 4Q 안 좋아요. 아. 인텔은. PC 시장이 75억 달러였잖아요. 네네네. 74억, 75억, 79억 달러 정도. 네네. 그럼 여기서 PC 시장이 갑자기 3분기, 4분기가 되면 확 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일단은 PC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가 네. 신제품이 출시를 안 했어요.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네, 신제품이 4Q가 돼야 나오잖아요. 연말이 돼야 나왔죠. 홀리데이 돼야 나오는 데니까. 에로레이크가 4Q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루나레이크가 3Q 말에 준비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3Q는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제품을 가지고 9월, 10월에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2Q랑 똑같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대로일 거예요.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 매출 사업부, 제온6. 근데 그게 나오는 게 9월 이후예요. 또 3Q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4Q가 돼야 나와요. 뭔가 나와도 다 4Q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되고 제품이 출고하는 시점은 다 4Q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자 4Q가 돼야 제온6 매출이 반영되고 본격적으로 제온6 매출이 반영되려면 내년 1Q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지금 인텔이 출시할 제품이 다 3Q 말 4Q 여기 집중돼 있다 보니까 3Q와 4Q의 PC 시장 매출, 서버 시장 매출 지금과 차이 없다. 없음.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이 뭐가 하나 끝나서 돌아가야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18A가 4Q에 돌아간다는 거. 거기서 이제 MS 칩 찍는다는 거. 딱 그거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내년 1Q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3Q와 4Q에는 특별하게 매출이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은 좀 아까 얘기했던 가우디 쪽은 어떤가요? 가우디도 이제 3가 나왔잖아요. 네. 가우디 3가 그것도 3Q에서 4Q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려면 4Q에 조금 잡히고 내년 1Q가 돼야 본격적으로 잡힐 거예요. 아이고. 가우디 3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이저 업체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메이저 업체에서는 안 쓰고 소규모 업체에서만 조금씩 사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매출에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려면 본격적으로 MS든 구글이든 어딘가에서 한 군데에서
이거를 좀 대량으로 사줘야 매출이 나올 텐데 현재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네이버밖에 없죠. 그렇죠. 네. 협약 맺은 데가 거기밖에 네, 없으니까. 네이버는 어쨌든 쓴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3Q와 4Q에 가우디 3 나오면 가우디 도입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된다면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건데 그게 전체 실적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 지을 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요. 땜빵 난 곳을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가우디가 아니에요. 사파이어 레피지예요. 이걸 메워야 돼요. 서버 시장을. 서버 시장의 CPU 시장을 일단 메워야 돼요. 시에라 포레스트는 출시를 했어요 이미. 그레나이트 레피지는 3Q에서 4Q가 돼야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을 깎든 뭘 하든 하여튼 온갖 생쇼를 다 해서 어쨌든 여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 사업부 그쪽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걸로 빨리 방어를 해야죠. 네. 제온6가 현재처럼 인텔과 AMD의 점유율이 65대 35나 7대 3 정도로 된다면 이 매출이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텔은 계속 위험하다는 신호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인텔 점유율이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인텔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AMD는 실적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이제 가우디 3를 매출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저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브라이언 크루자니 그 유탄은 아직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파운드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이 있고 공정의 주범은 브라이언 크루자니크니까. 그렇죠. 그 뒤에 밥스완이 그 오픈 AI 투자 거절해가지고 네. 그 뉴스는 한번 나왔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거기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픈 AI가 엔비디아를 쓰겠어요? 가우디를 쓰겠어요? 가우디를 쓰죠. 가우디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픈 AI가 가우디를 쓰면은 다른 업체들도 엔비디아를 쓰겠어요? 가우디를 쓰겠어요? 가우디를 쓰죠. 가우디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오픈 AI가 AI 쪽에서는 간판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판인데 간판 업체가 가우디로 싹 다 바꿔버렸어.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인텔이 투자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브라이언 크루자니크의 삽질은 우리처럼 PC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14나노 깎는 장인, 네가 14나노가 방망이냐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때 유탄이 이게 심각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는 지점이 지금 같아요. 이제서야. 아닐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내상이 심했구나. 네. 아직도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드디어 브라이언 크루자니크가 뭘 했는지를 이번에 알게 됐다. 내막을 알게 됐다. 예,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재밌네요. 네. 팻게이싱어는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는 항상 그동안 작년부터 팻게싱어 이야기를 할 때 팻게싱어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은 확실히 공정 부분에 대한 시기를 확실히 앞당긴 건 맞아요. 팻게싱어가 취임했을 때가 10나노였거든요. 네네. 인텔이. 네네. 근데 어쨌든 10나노에서 3년 만에 18옴스트로. 네. 예. 이번 24년 말에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단계를 지금 세네 점프를, 퀀텀 점프를 어쨌든 했어요. 그렇죠. 아직 그 와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긴 건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당겼고 거기서는 평가는 해줘야 돼요. 그걸 확실히 당겼다는 것은. 10년 동안 까먹을 거를 5년 까먹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아직 3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년을 더 까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정확하네, 어떻게 보니까. 네. 팻게싱어의 명은 맞아요. 네. 문제는 이제 암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야. 여기서 암은 ARM이 아니고요. 네. 팻게싱어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나온 것이 사파이어 레피지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팻게싱어가 실수한 거예요. 네, 네. 예. 저는 이거는 변명이 여지없이 팻게싱어가 실수한 거거든요. 빨리 수습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사파이어 레피지가 지연되면서 출시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그걸 6개월로 줄였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겼죠. 네. 예, 철거 문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키포인트다. 대응이 중요하다. 옛날에 96년도에 인텔 부동소수점 사태를 네. 언급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인텔 CEO가
전설의 CEO인 앤드류 그로브였고요. 앤드류 그로브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전 CPU 전부 다 리콜. 그쵸, 리콜 다 때렸죠. 네, 리콜 다 때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적에 반영했거든요. 근데 2분기 뒤에 바로 복구했어요. 예, 끝냈어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문제를 질질 끌지 않고 한 방에 그냥 감수하자라고 판단하고 한 큐에 그냥 해결해버렸어요. 리콜 다 해줬고요. 안 하잖아요. 네. 그쵸, 요번에 리콜 하냐 마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엔 안 한다. 그거와 대비돼 보여요. 리콜을 안 해준 거는 그렇다고 쳐요. 네. 왜 문제를 6개월 동안 질질 끌었냐 이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나왔잖아요. 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뭐 해결된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인텔은 이 문제가 맞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해결책이 있습니다라고 일단 발표는 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그게 6개월 걸렸어요. 그거를 문제가 4월 달에 생겼을 때 한 달 내에 해결해 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질질질 몇 달 동안 끌었어요. 끌면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지. 계속 문제가 더 커지고. 인심이 점점 안 좋아졌죠. 네, 인심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중간중간 문제라고 발표한 것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기껏 6개월이 지나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또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문제를 키워서 리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리콜 얘기 안 했다고요, 아무도.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리콜 그 얘기 안 정도로 했어요. 심각한지 몰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6개월 동안 질질 끄고 해결 못 하니까 야, 해결 못 할 거면 리콜해줘.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팻겔싱어가 앤드류 그로브급의 인텔을 부흥시킬 CEO가 되려면 여기서 깔끔하게 해결해 줬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저는 팻겔싱어의 두 번째 실수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엔지니어라서 엔지니어적으로 공정 문제 빨리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름 그나마 대응을 하고 계신데 정치적 판단과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거꾸로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이번 사태에 보이는 건가? 네. 사파이어 레피지에 이어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지도 있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게 좀 보여요. 이런 안일한 판단이 두 번째잖아요. 네.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아웃이에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이제 CEO 교체 얘기가 나올 게 뻔해요. 팻겔싱어 입장에서 이거를 잘 막으려면 더 중요해진 거는 이제 15세대예요. 다음 세대 PC 제품, 에러레이크. 여기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여기서 또 이것과 결부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에러레이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현재. 이에 대비되는 좋았던 실적을 가진 AMD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MD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AMD는 서버 시장과 AI 매출 시장은 2배가 뛰었지만 전통적인 PC 데스크탑 시장에서 작살났어요. 그렇죠. 네.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픽카드 작살났고요. 일반 그래픽카드가 작살났고요. CPU는 그대로고요. 근데 CPU는 그만 그대로이니까 선방한 거라고 보죠. 인베디드도 작살났고요. 인베디드 작살난 건 그렇다고 쳐요. 뭐 콘솔은 뭐 우리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게이밍 시장의 폭락이 굉장히 커요. 이 GPU와 AI 시장의 동력은 결국 게이밍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증명이 됐어요. 라데온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MI300X가, MI350X가, MI400X가 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라데온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와야 거기서도 뭔가 해볼 만한 동력을 얻거든요. 근데 라데온이 너무 작살났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무도 얘기 안 하셔서 그래요. AMD 실적 발표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그 누구도 게이밍 시장 작살났다는 걸 아무도 언급 안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데도 근데 얘기를 안 하는 저는 거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거꾸로. PC 시장에 관심이 없고, 그래픽카드는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라데온은 더 관심 없고. 거기에 라디오는 더 관심이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거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게이밍 시장을 이루면 결국 비용과 코스트는 다 AI 사업부에 가중이 돼요. 그렇겠죠. AI 사업부의 MI300X가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라데온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얻어야만 이쪽 시장에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가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출이 줄어들면. 그래서 위험한 거죠. AMD의 AI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예요. 소비자의 일반적인 브랜드 신뢰도를 떠나서 B2B 시장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B2B에서도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살나고 있는데 저쪽에서 좋은 성과를 얻겠다? 어불성설.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인텔 AMD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PC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인텔의 점유율과 인텔의 시장 영향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철권 사태로 훼손된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깎아먹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여전히 매출 규모에서 봤을 때 인텔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과 메시지는 압도적이다. 여전히. 이번 실적 발표만 관련해서 인텔은 작살났고 AMD는 떴고 국내 시장에서도 AMD가 인텔보다 더 많이 팔고 그래서 앞으로도 AMD가 잘 나갈 거야. 아닌 것 같다. 네. 그거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적 보면 바로 네. 알 수 있겠네요. PC 시장만 떼서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너무 알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CPU 매출만 놓고 봤을 때도 3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게이밍 시장도 오히려 아크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AMD가 주식이 오른 것은 데이터 센터 시장과 서버 CPU 시장에서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장 변화가 기대된다라는 것으로 오른 것이지 PC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히려 PC 시장은 매출이 25%가 박살난 1년 동안 AMD의 PC 시장 매출이 거꾸로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AMD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전통적인 시장을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AI 시장 쪽에 더 강화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돈을 여기서 벌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더 자원을 많이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 관심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관심 안 가지면 AMD가 이쪽 시장 관심 안 가지면 다시 인텔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돈 여기서 버니까 이쪽만 더 집중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어쨌든 위험하고 네. 여전히 PC 시장은 인텔 위주의 압도적인 시장인 거는 변함이 없다. 성장한 것 같지만 오히려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PC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PC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쪽 시장에서 AMD가 이렇게 입지가 축소되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또 하필이면 인텔이 가져온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저 악적인 부분이죠. 예, 그래서 AMD의 이번 EQ 매출은 PC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다. 네. 마무리 그냥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인텔바라고 하시거든요. 예전에 AMD 응원해달라고 막 얘기 많이 했을 때 AMD 바라고 나온 얘기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저희 웹사이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20년 전부터 AMD바였어요. 그렇죠. 예, 그 AMD 응원하자고 계속 나왔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왜 AMD를 응원했냐면 너무 인텔 독주였기 때문에 AMD를 응원한 거였어요. 그렇죠. AMD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야 인텔과 AMD가 경쟁을 하고 경쟁으로 인한 수익을 저희처럼 중간에 낀 업체들 그리고 유통사 그리고 그 뭐 수입원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에 AMD가 너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AMD를 응원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AMD는 좋게 봐주고 인텔은 안 좋게 봤고요. 한국 시장에서 AMD가 어느 정도 선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인텔을 이제 비판하는 거를 좀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인텔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한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DIY 시장에서는 이미 역전됐고요. 그렇죠. 전체는 아니에요. DIY를 포함한 전체 매출은 여전히 인텔이 커요, 지금도.
개인 소비자가 구매하는 CPU는 현재 인텔보다 AMD가 많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는 종사자 입장에서 인텔이 망가지는 거를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텔이 망가지면 AMD가 성장할 것이고 AMD가 현재 인텔의 위치에 갈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텔이 만약에 추락하면요, 그냥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시장의 종말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인텔은 어쨌든 PC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업체거든요. 네. 대표 업체가 이익이나 성장에 주저앉는다는 뜻은 그 시장의 종말을 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도 PC 시장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PC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어쨌든 간에 리드 컴퍼니적인 입지를 가져가고 여기에 걸맞는 경쟁사, AMD나 혹은 뭐 ARM이 됐든 걸맞는 경쟁사가 치열하게 서로 디스전을 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서로가 키워나가는 상황을 바라지, 인텔의 매출이 PC 시장에서 주저앉는 순간 PC 시장은 더 이상 이제 헤게모니를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더 커요. 아예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면 AMD 매출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시장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지니까. 네,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인텔이 어느 정도 건실한 시장 점유율 위치를 사수하고 거기에 걸맞는 AMD의 선전이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인텔이 이번과 같이 뭐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인텔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시장이 잘 유지되는 게 또 제가 희망하는 거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PC 시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고 PC를 사랑하니까, 예, 뭐 여러분도 PC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PC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인텔이 나름대로의 선방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우울했지만 어쨌든 희망찬 얘기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되길 바랄게요. 네. 근데 그 겔싱어 형이 너무 뭐 최근에 이제 실수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점이 자꾸 깎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위험해 높죠. 보이기도 하고. 예, 어쨌든 겔싱어 형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